안녕하십니까, 로디나이드입니다. 여러분은 탐험을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물론 게임에서요. 낯선 환경, 의외의 만남, 수많은 장애물들,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역경을 딛고 도달한 목표와 보물들, 넓든 좁든 신기한 경험은 항상 사람을 설레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에 대해 알아보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의 시초를 알기 위해서 단어를 나눠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로그라이크에서 로그는 도적이라는 의미고 라이크는 같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특이한 건 로그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게임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하면 로그라는 게임 같은 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가 단어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 이름인데 로그라는 게임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그라는 게임은 마이클 도이와 글렌 위치맨, 이후에 켄 아놀드까지 참여하여 1980년에 개발된 유닉스 기반 최초의 PC용 그래픽 RPG 게임입니다. 1958년 브룩헤븐 국립원자력연구소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개발된 테니스 포2를 시작으로 많은 게임들이 개발되어 로그 이전에도 그래픽 게임이 있었고, RPG 게임도 당연히 존재했으나 당시 컴퓨터라는 기기의 한계로 인해 화면의 텍스트만, 그래픽은 상상력으로 그려지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그라는 게임은 당시 계산기에 불과했던 컴퓨터 화면에 2차원 그래픽을 적용하여 주인공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RPG 게임이 되었고, 이후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최초라는 타이틀에 붙은 게임이 대부분 그렇듯이 자료 영상을 보시면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당시의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기기가 아니라 컴퓨터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할 때 그래픽 게임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림이 아니라 전부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래픽인데요. 주인공 캐릭터를 골뱅이로 표현하고 몬스터는 그 몬스터 이름의 첫 글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외 지형은 버티컬바, 하이픈, 그리고 마침표를 이용했으며 통로는 샵으로 표현되는 등 비록 글자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표현을 해뒀습니다. 여튼간에 최초의 그래픽 RPG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지 이후 이 로그의 시스템을 거의 따라하면서 더 발전시킨 형태의 게임이 나왔는데, 이를 유사 로그, 즉 로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생소하지만 해외에서 마니아층도 보유하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이기 때문에 1987년에 만들어진 네텍이란 로그라이크 게임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식되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공식 패치가 겨우 5개월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인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그라이크는 로그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특징을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로그 같아야 로그라이크냐 하는 논란이 있었긴 했는데, 현재는 좀 이따 말씀드릴 베를린 해석으로 인해 정리가 된 상태이므로 저는 정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싱글로 하는 RPG 게임에는 저장과 불러오기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마 싱글 기반 RPG 아니면은 그냥 싱글 게임을 해본 분들이라면 세이브와 로드를 반복해서 원하는 걸 이루어낸 경험이 있을 건데요. 당시 로그에도 세이브와 로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그를 테스트하는 도중 테스터들이 세이브와 로드를 반복하여 죽음을 피하며 너무 쉽게 게임을 클리어해버렸습니다. 이에 마이클 도이와 글렌 위치맨은 게임을 로드할 때 이전 세이브 파일을 날려버리게 수정하였으며, 또한 게임을 하다 죽게 되면 죽은 것까지 세이브되어 그대로 세이브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요. 덕분에 유저들은 로그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신나게 탐험하다 죽으면 그 탐험은 아예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하면 레벨 1과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대 죽지 않고 클리어하도록 해야만 하겠죠? 이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로그라이크 게임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중 하나인데요. 물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꼼수를 통해서 세이브를 따로 저장하고 부를 수는 있긴 한데, 이 특징 하나가 로그라이크와 다른 RPG 게임을 가르는 일종의 정체성 같은 특징이라 이 부분은 다들 감안하고 플레이하고 세이브를 불러오는 걸 일종의 반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운에 기대는 요소가 큰 걸 우리는 흔히 운빨 존망게임이라고 하는데, 로그라이크가 이 운빨 존망게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진 던전의 구조와 생성되는 아이템부터 소모품의 모습과 효과, 공격으로 인한 피해와 그것을 막는 방어력의 감소량까지 거의 모든 것이 무작위 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몬스터 하나에게 공격력 10짜리 검으로 공격했다 하면 그 검이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 몬스터의 방어력이 5라면 피해량이 5 줄어들 수 있고 아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를 했다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불운이 플레이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운이 좋아서 탈출하는 등 게임의 긴장감을 높여주는데 한몫을 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흔히 턴제라고 하면 내가 혹은 상대가 먼저 행동을 취한 다음에 그 반대편이 다음 행동을 취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로그라이크 역시 이런 턴제의 특징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게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행동은 1턴이고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한 다음 게임의 세계가 1턴만큼 움직입니다. 만약 특정 아이템에 의해서 1턴보다 긴 행동이나 1턴보다 짧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게임 세계는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거나 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게임 세계 역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생각할 시간이 무한정 있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로그라이크가 죽으면 끝이고 한 턴 한 턴 신중히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RPG 게임이고 RPG 게임 특징 중 하나가 내가 강해지면 결국 게임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한 층에서 꾸준히 자원을 모아 레벨을 올리고 성장하면 다음 층에선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로그에선 하나의 노가다 방지 시스템을 집어넣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배고픔 시스템입니다. 행동을 하면 배고픔 수치가 점점 떨어지며 페널티를 받거나 굶어 죽게 되지만 한 층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살아남으려면 결국 다음 층으로 가야만 한다는 뜻이죠. 다만 배고픔이 있다는 것 때문에 생존 게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도 로그라이크의 세이브 날림 요소를 차용한 생존 게임도 있어서 더욱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그라이크는 어디까지나 RPG의 하위 장르라서 생존보단 RPG의 요소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분위기 잡으려고 해본 개소리가 아니라 로그에는 탐색과 식별을 통한 비밀을 찾아낸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약과 주문서 같은 다른 RPG 게임에서도 흔히 나오는 소모품들 역시 로그에 존재하는데요. 로그에서는 이 소모품이 가진 효과가 매번 새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빨간 물약이 전판에서는 회복 포션이었어도 다음 게임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던전 내에는 함정도 존재하고 몇몇 게임은 비밀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탐색이란 기능이 있어서 주변 칸에 함정이나 숨겨진 통로가 있는지 찾아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다 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게임을 진행할수록 이런저런 비밀이 밝혀지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역시 이것의 탐험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죠. 2008년 베를린에서 열린 로그라이크 개발 컨퍼런스 2008에서 공식적으로 로그라이크 장르에 대한 구분을 정리했는데 이를 베를린 해석이라고 부르며 발표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베를린 해석은 크게 높은 가치 요소와 낮은 가치 요소로 되어 있고 높은 가치는 로그라이크라는 장르를 구분지을 때 매우 큰 부분을, 낮은 가치 요소는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가치 요소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았다고 로그라이크가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저 유저 입장에서 장르를 구분지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거고 개발자에게 뭔가를 강제한다거나 제약하는 게 아니라 장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무슨 장르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은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로그라이크와 로그라이트 역시 부모자식 같은 관계로 로그라이트가 로그라이크에서 떨어져 나온 장르입니다. 이번엔 이 두 장르의 차이와 각각 속하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그라이크 게임인 던전크롤 스톤스프입니다. 1995년에 개발된 던전크롤이 2003년 마지막 공식 업데이트로 중단되자 다른 개발자들이 던전크롤 스톤스프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신 공식 업데이트가 2019년 6월에 업데이트될 정도로 장수한 로그라이크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어는 27가지의 종족과 25가지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22개의 서로 다른 환경의 던전에서 최소 3개의 룬을 모아 최종 보스 조트를 잡고 조트의 오브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이며 수백 가지 아이템과 10수가지의 신, 그리고 무기와 방어구의 스킬 레벨 등등 볼륨도 크지만 전투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셀 던전과 셔터드 픽셀 던전입니다. 사실 이 둘은 픽셀 던전이 오리지널이고 셔터드 픽셀 던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리메이크한 게임인데요. 지금은 픽셀 던전이 업데이트를 몇 년째 안 하기도 하고 셔터드 픽셀 던전이 이름만 차용했을 뿐 거의 다른 게임이 되어가는 데다 픽셀 던전 아류작 중에선 인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사실상 셔터드 픽셀 던전 이야기가 될 겁니다. 픽셀 던전은 던전크롤 스톤스프와도 비교했을 때 볼륨이 매우 작지만 오히려 캐주얼한 면 때문에 로그라이크 장르를 입문할 때 제일 많이 추천되는 게임입니다. 셔터드 픽셀 던전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1인 개발이다 보니 업데이트가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에 한 번 되는 정도로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혼자 탐험하는 장르 자체의 특성상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고 로그라이크에 흥미가 있다면 이 게임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네텍입니다. 원본은 핵이라는 게임인데 아마 이 게임이 가장 오래 유지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며 가장 로그에 가까운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5년에 핵, 1987년에 네텍이란 이름으로 개발되어서 32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 업데이트가 있을 정도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코그마인드입니다. 네텍이 굉장히 오래됐다면 코그마인드는 비교적 최신작입니다. 2017년작이지만 아스키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그래도 그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로그라이크의 특징을 그대로 불러왔으나 코그마인드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현재 인기 있는 로그라이크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로그라이트입니다. 로그라이트는 로그라이크의 특징 중 몇 가지를 뺀 겁니다. 이름부터 안에 라이트가 들어있듯이 좀 더 가벼운 게임으로 턴제 진행으로 한 턴 한 턴 신중하게 진행하는 로그라이크와 달리 실시간 전투로 좀 더 액션 RPG와 플랫포머에 가까운 게임 진행을 가지고 있으며 회차 하나하나가 거의 별개의 게임인 로그라이크와 달리 로그라이트에선 다음 게임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나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하고 몇몇 게임은 메인 게임은 아니지만 추가 경쟁 요소로 나오는 던전의 경우 등장하는 아이템 같은 무작위 요소도 일정하게 하기도 하는 등 로그라이크와는 좀 많이 다른 방식의 게임입니다. 아마 로그라이크보다 유명한 게임이 많을 텐데 플랫포머라는 특성상 보는 재미가 의외로 있어서 트위치나 아프리카 등에서도 자주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르에선 국내 스트리밍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 있을 거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팀 SKT T1 선수들이 손푸는 용도로 했다는 엔터 더 건전, 한국에선 비교적 덜 유명했지만 해외에선 굉장히 선방했던 리스크 오브 레인 시리즈, 음악의 박자로 턴을 진행하며 BGM이 더 히트친 독특한 방식의 크립토 오브 더 네크로댄서, 국내 인디게임 팀 호레이가 만든 던그리드 등이 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조금 아시겠나요? 랜덤 요소와 매 회차마다 다시 시작이란 걸 제외하면 몇몇 특성에서 자유로운 덕분에 로그라이크보다 좀 더 다양한 게임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로그라이크가 더 재밌다 이런 건 아니고 그저 각자 다른 매력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던전을 내려가 여러 비밀과 보물을 찾고 각종 몬스터를 쓰러뜨린 뒤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비록 픽셀과 데이터지만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탐험을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시도해볼 기회는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디나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